최고의 페이지. 와.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그렇죠? 네. 예, 너무 얼굴 표정이 좋은데 오늘은요? 아, 예.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아, 나는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희 간단히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내면의 현자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예, 박종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다들? 네. 잘 지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봄이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올 겨울은 너무 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날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확 더워지고. 그렇죠. 뭐 여름이 좀 그렇게. 오겠죠. 4월부터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봄옷은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오늘 책이죠. 오늘 책은 뭐죠? 우리 그릿입니다. 그릿. 그릿이죠. 네. 그릿. 네. 엔젤라 더크워스. 그렇죠. 이름 어려워요. 예. 제가 뭐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게 2017년도 올해의 책이에요. 예스24에서. 아, 예. 나온 건 10년도에 나왔는데 2017년도에 엄청나게 열풍이 있었던 거고 뭐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힘이다. 뭐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이 책 뭐 홍보하는데. 그래서 성공할 거라고 예측됐던 사람들에게선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다. 그것은 좋은 지능도 아니고 외적인 조건도 아닌 바로 그릿, 열정과 끈기,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이 열정과 끈기라는 그릿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이 두껍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잘 풀어내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굉장히 잘 연구한 그러한 책인데 이 엔젤라 더크워스는요.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예요.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수석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옥스퍼드 대학 신경과학 석사,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수재죠, 그렇죠? 뭐 거의 그러니까 IQ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으면서 별로 필요 없다 얘기하시는. 근데 실제 이분은 똑똑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분의 인상적이었던 것은 책을 읽어보면 내용은 들어있지만 저는 이제 긍정심리학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이제 마틴 셀리그만인데 이 마틴 셀리그만의 제자죠. 그러니까 이 박사를 이 마틴 셀리그만의 지도 교수로 해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좋은 스승의 좋은 제자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날카로우시던데. 우리가 지난번에 네. 마인드세트 그쵸. 했을 때 예, 예. 캐롤 드웩과 같은 연구를 많이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분도 그릿을 실제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캐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그 네. 내용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석학들은 자기끼리 또 어떤 그룹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쵸 캐롤 드웩의 책도 연관돼서 그쵸 같이 또 우리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책 소개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호스트로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네. 우리 그 그릿의 어떤 의미가 이제 열정과 끈기. 사실은 네. 그게 핵심 키워드인데. 네. 열정과 끈기가 재능을 이긴다고 생각하는가? 전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정과 끈기가 재능을 이긴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앞서는가? 더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릿을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어떻게 번역되나 보니 기계라는 말로 번역되더라고요. 기계. 이게 그래서 그래도 좀 유사한 단어가 기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기계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나도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오히려 그릿이 호연지기 뭐 이런 그러니까 단어가 그랬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래. 뭐더 호연지기? 어려워요. 갑자기 사전을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기계라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열정과 끈기가 재능을 이기느냐라고 했을 때 열정과 끈기가 재능을 이긴 사례가 있어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는 정말 동남아에서 정말 아래에서 두 번째로 사는 정말 그렇게 GNP 자체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독일에 파병을 보내고 이제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그 광부들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정말 열정과 끈기라는 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 하나만을 가지고 정말 열정은 이거죠. 정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자 이런 것이고 정말 그걸 가지고 끈기 있게 우리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왔었던 이유가 아마 이 그리 때문이 아닌가, 열정과 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은 그림만으로 이제 부족한 시대가 됐다. 이제 오히려 재능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재능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막 이렇게 창의력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AI가 이렇게 바람을 광풍처럼 불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그릿도 중요한데 그 너머 이제는 새로운 재능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가졌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창의력이 재능이냐 뭐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책을 보면서 성공의 법칙, 성공의 요소 이런 걸 뽑잖아요. 근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공의 법칙을 잘 관찰해서 정리해서 뭔가 요소를 뽑았을 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상황하고는 시차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성공의 법칙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산업 사회의 성공 비결이 뭐였는가? 근면 성실이었다. 네. 근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성공 비결이 근면 성실인가? 이렇게 질문이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다. 창의와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릿이라는 게 실제로 성공 법칙을 얼마큼 잘 대변해 주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도 저자가 분명히 얘기한 게 뭔가 공통 요소가 있고 개별 요소가 있다. 네.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개별적인 특징이 있을 때 그릿 같은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징을 잘 가지면서도 공통적인 특징인 그릿을 잘 가져야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릿이 아주 중요한데 또 특정한 상황에서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사례 나오는 게 미국 육군사관학교 사례가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참고 견디는 거, 열심히 뭐 끝까지 노력하는 거, 군인들한테 그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스타트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끈기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은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새로운 시도나 그런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입장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뭐 생각해보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것 같긴 해요. 뭐 그래서 재능보다 노력, 열정과 끈기가 더 중요하다. 그것도 맞고 또 재능이 중요하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재능과 열정과 끈기가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작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술 곱하기 노력이 성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뭐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재능을 열심히 잘 발휘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면 좋은 기술이 생기고 그 기술을 다시 한번 노력한다. 그러니까 노력이 2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강점을 최대한 사이여서 노력을 2-3배 하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능이 없는데 열정과 노력만 끈기만 있다 성공한다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내가 이제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니 카톡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와서 뭘 하냐면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오더라고요. 그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제를 하니까 이제 병원 갔어요. 가니 이제 우리 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이렇게 진료받고 내려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물어봤죠. 처방전 어떻게 받아요? 이러니까 그게 그 기계가 있어요. 그 주민번호 누르면 처방전이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고 오면서 자기 와이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제 그 처방전 들고 이제 그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 이렇게 적어놨대요. 최신 기계 설비.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처방전을 주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 스캔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이 약을 나오는 거예요. 조제를 기계가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아, 약을 그 스캔 따라서. 기계가 네. 그래서 이제 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두 사람 그 약국에 2명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 받고 이제 그 부분에서 약 어떻게 복용해야 되지 안내만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점점 뭔가 그릿이 필요한 뭔가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 어떤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겠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그걸 좀 대체할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주변까지 와 있구나. 라는 걸 좀 진짜 느꼈어요. 생각해보면 약사가 진짜 없어지는 거네요. 의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줄어들죠. 이 피 한 방울이면 되니까. 다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네. 100명이서 할 일을 이제 4-5명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 네. 그러겠죠. 아, 큰일 났네요, 진짜. 큰일 났다기보다는 아니, 큰일 났다기보다는 그러한 시대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다 뭐 먹고 살죠? 아니 근데 우리가 갑자기 그 우리 생각이 들었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도 네. 기계가 많은 일을 대체하기 그때는 힘쓰는 일을 기계가 대체했죠. 네. 이제 힘쓰는 일이 아닌 더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는데 이제 지식을 대체하는 것이 이제 기계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되니까. 저희 일도 그럴까요? 저희 일도 저기 생업과 연관돼서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전에는 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는 것 말고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같은 데로 맞아요. 많이 뭐 보잖아요. 테드, 세바시 그런 시대가 이미 어느 정도 와 있는 거고 아. 그게 맞춤으로 더 잘 되는 시대가 어쩌면 또 있을 거고 그런 기회를 잘 잡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로 수능 강사인데 옛날에 수능 강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한 300명씩 400명씩 한 강의실에 쫙 모아놓고 강의했었거든요. 이제는 동영상 하나 팔아가지고 1년에 몇백억을 버는 그렇죠. 수능 강사들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예. 이게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네. 맞춰서 그렇죠. 내가 네. 어떻게 대응해야 맞습니다. 되는가. 뭐 이런 게 최근에 있다는 거죠. 본 영상 중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면접 보는 것. AI가 면접 보는 거죠. 맞아 들어봤어요. 네, 그거 보셨어요? 기업에서 네. 채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그래서 어떤 기준을 넣고 네.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킬까가 아니라 적정한 사람을 그렇죠. 뽑는 적합한 거.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거거든요. 중요해요. 제일 그게 중요하죠. 1번이거든요. 네, 맞아요. 1번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2번에서 그 교육이 교육이나 주의죠. 이런 부분에서는 네. 그죠. 정말 적합한 어떤 그런 교육, 예, 적확한 최소, 어떤 예. 교육을 받겠죠. 그거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잘 보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재능이라는 거가 재능이 있으세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재능 음. 있겠죠. 저는 생각해 보면 재능이 과연 있나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재능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재능으로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재능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하는 분야와 내가 얼마나 잘 적합한가 이게 오히려 재능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건 들더라고요. 적성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죠. 흑인들 한번 보시면은요 농구장 같은 데 가보면은 흑인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영장 가면은 흑인 수영 선수가 없어요. 올림픽 같은 데 한번 보시면은요 육상 경기장 가면은요 다 거의 다 흑인이에요. 그렇죠. 수영 경기장에 가보면은요 흑인 선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근육의 밀도가 높대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탄력 같은 게 훨씬 더 잘 생겨가지고 운동 같은 거 육상이나 농구에 유리한 거예요. 네. 근데 근육의 밀도가 높아가지고 부력이 잘 작용하지 않아서 수영이라는 운동에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몰랐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적합한 게 있는 거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박지성 같은 우리나라 축구 영웅. 박지성은 재능이 있나요?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이 재능이 엄청난 거죠. 축구로 그만큼 될 거라면 재능이 엄청나게 있다고 있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더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박지성이 만약에 뭐 공부를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 그랬으면 과연 얼만큼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적합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면서 또는 뭐 그릇도 발휘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재능의 가장 현명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곳에 그릿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분야별 특성이 있고 공통된 특성이 있다 그러면 그릿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공통된 특성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발휘하려면은 공통된 특성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개별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또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일은 공통 특성이 큰 일이 있고 어떤 일은 개별적인 특성이 큰 일이 있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능과 또 열정과 끈기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올해 또 봄 주제죠. 최고의 페이지. 또 우리 각자 선정해주신 최고의 페이지를 한번 소개해주시고 또 뭐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코치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페이지는 196쪽에 있습니다. 챕터는 이제 높은 목적 의식을 가져라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그릿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호기심도 필요하지만 어떤 목적 의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목적 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끌리고 나중에야 개인적인 관심사가 어떻게 타인에게 유익할 수 있는지 인식한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관심에서 출발해 절제하며 연습하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타인 중심의 목적으로 통합되는 순서가 일반적이다. 자, 이 내용인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뭘 봤냐면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원하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먼저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채워져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눈이 가고 관심이 가는구나. 정말 배가 고프고 오늘도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생각해라.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법칙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 네.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지랄을 하는 것도 일정한 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걸 많이 이제 에너지를 분출하면 나이 들어서는 철이 드는데 어렸을 때 그 지랄을 많이 분출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이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분출한다. 그 그래서 개인적인 그 관점이군요. 네, 그래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과학적 근거 없고요. 인생에 대해 오랜 연륜을 사신 분들이 보면 다 그 얘기 난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법칙을 들어봤어요.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네. 또라이 보존의 법칙, 또라이 총량의 법칙. 네.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조직적인 건데 네. A라는 회사에 갔더니 상사가 또라이야. 네. 미치겠어. B라는 회사에 가면은 거기 또라이가 또 있더라는 거죠. C라는 회사에 가면 또 거기도 또라이가 있고. 네. 근데 D라는 회사에 갔더니 또라이가 없어.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또라이. 내가 또라이라는 거죠. 야, 어디나 또라이 다 있다. 뭐 이런 얘기. 네. 재밌네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마다 다 관심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 관심사가 채워져야지만이 다음 단계 다른 사람에게 관심사로 넘어가고 그것이 이제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 중심의 목적으로 통합되는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코칭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코칭을 하고 코칭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배우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다른 영역도 좀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내가 코칭이라는 게이지가 채워지니까 다른 것에 눈이 가더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듯이 내가 어떤 학문이나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게이지가 채워졌을 때 그 다음 영역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봐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꾸 찾다 보면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다 보면 이제 남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이지를 채워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네. 이 코칭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요? 코칭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칭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 단계를 계속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배로 보면 한 30대, 40대까지는 이제 본인을 찾는 쪽으로 가고요. 이제 50대 이상부터는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제 경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뭐 모든 다 이렇게 표준화할 수는 없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그 게이지가 채워지면 칠수록 오히려 타인을 위한 삶으로 좀 많이 바뀌더라는 거죠. 네. 좀 동의가 좀 되세요, 잘? 네. 굉장히 가볍게 어떻게? 아니 내가 다 잘 되고 네. 그리고 남을 뭐 도와야 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혹시 받아들이실까봐. 네네네. 그러니까 내 거 먼저 챙기고 네. 그리고 남의 것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실까봐 들으시는 분들이 네. 괜히 좀 뉘앙스적으로 네, 내 걸 챙기기보다는 내가 어떤 원하는 삶에 대해서 먼저 채워진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원하는 삶을 채우기가 네. 죽을 때까지 채우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거예요. 내가 채워야 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요.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죠. 아, 내가 이걸 할 거다. 네. 그래서 내가 채워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김미경 강사였나요? 자기가 어느 정도 벌 거다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쓰더라라는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돈 많이 벌 거야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자기만 보는 거죠.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내가 얼마 이상 벌 거야라고 네. 기준을 서놓은 사람은 그렇죠. 그 나를 위한 단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단계로 넘어갈 수 네. 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요. 기준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 오늘 정합시다.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어떻게 제가 이 책 전반적으로 이 책을 보니까 성공학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7장에 보면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해라. 뭐 의식적인 연습 이 부분을 뭐 강조하고도 싶었었어요. 그리고 9장에 있는 성장 마인드세트에 관한 이야기도 사람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 책의 저자의 개인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최고의 페이지로 하나 얘기를 그러시죠. 합니다. 네. 그 페이지 수는 69페이지쯤에 있는 건데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자가 유명한 셀리그먼이라는 그 긍정심리학자의 제자인데 그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도 교수님이 이 저자한테 화냈다 아니면 뭐 충고를 강하게 했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잠시 읽어보면 내용으로 이렇습니다. 잠시 후 셀리그먼 교수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자네는 온갖 복잡한 통계 처리도 잘하고 모든 학부모에게 어떻게든 피시험자 동의서도 잘 받아내고 몇 번 통찰력 있는 소견도 내놓았어. 하지만 자네에게는 이론이 없어. 성취 심리학 이론이 없단 말이야. 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굉장히 낙담을 하고 무슨 말이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릿속에는 너한테는 이론이 없어. 자네에게는 이론이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게 와닿다라는 거거든요. 이 대목이 우리한테도 약간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뭔가 이론이 여기서 얘기하는 뭔가 대단한 이론은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성공 방정식을 생각한다든지 철학? 자기만의 뭐 철학일 수도 있고요. 네. 철학처럼 의미가 있는 것도 좋고 아주 뭐 법칙처럼 또는 도구처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자신만의 뭔가 주장 이런 게 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장이 틀리면 내가 과감하게 내 주장이 틀렸어 라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주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주장을 못 가져요. 때로는 왜 그런가 생각하면 배짱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눈치 보는
주도적인 무엇인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에 이 5페이지를 잡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SQ, 그게 사회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SQ가 가장 높은 사람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인류 역사는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모르겠어. 아무튼 세계 인류 뭐 한국 사람이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겠죠. 세종대왕의 사회적인 지수가 지능 지수가 아주 높다. 아주 높았다. 근데 가장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인류 역사적으로 누굴까요? 혹시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아니에요. 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분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요. 히틀러? 네. 오. 히틀러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자,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도 중요한데 그 주장이 히틀러처럼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주장일까?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주장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좀 걸러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검증받고 이런 부분에 거친 어떤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오히려 나만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자칫 그런 게 독재만 이제 자기 방에 혼자서 이제 그냥 주장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 주장을 일단은 가져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검증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네.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게 공격을 받는다든지 네. 뭔가 이렇게 빈틈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뭔가 바꾼다든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약한 사람은 내가 한번 주장했으니까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이거는 별로 강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강한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물론 남의 말에 따라서 금방 뭐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뭐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정말 골치 아픈 논쟁을 하다가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논쟁이 안 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주는 사람. 상대가 얘기하고 있을 때 난 다음번에 무슨 얘기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죠.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내 얘기를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대화가 안 된다 해야 되나? 다음 스텝을 안 넘어가요. 예, 그런처럼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논리도 가지고 있지만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할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제가 그리스니까 요거 한번 정리하고 제가 한 걸 뽑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다. 그런데 성취는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의 재능은 노력의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다. 그리고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모든 변수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코치나 스승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운이 좋거나 여러 가지 뭐 좋은 뭐 행운이 왔을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빼고 그냥 재능과 노력만 봤을 때는 성취를 이루는 거 바로 이런 프로세스라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릇이라는 것은 열정과 끈기를 그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재능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보고 제가 이제 뽑은 최고의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릭슨의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만 시간 동안 한다. 연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경험이 항상 탁월한 기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에릭슨이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내 경험을 예를 들어 질문했다. 에릭슨 교수님, 저는 18살 때부터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1초도 빨라지지 않던걸요? 수천 시간을 뛰었는데도 올림픽 출전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거 흥미롭네요.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에게는 훈련을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죠. 청바지를 예쁘게 입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있나요? 아니면 목표를 세운 거리는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가 달리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다. 라디오를 들어요. 그날 끝내야 할 일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저녁 식사로 무엇을 준비할까 그런 생각도 하죠. 저는 우리 이 구절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우리 1만 시간 법칙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콤 그레더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인용을 하는데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나 뭐 악기 음악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1만 시간을 연습하면 거의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이게 바로 의식적인 연습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일을 잘하고 싶다. 이거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죠? 실제는 그냥 하는 거죠. 건강에 여기 보면 조깅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냥 나는 매일 조깅을 해. 이것도 열정과 끈기잖아요. 매일 만약에 1시간씩 한다고 해보세요. 열정과 끈기를 갖고 하긴 하는데 별로 그 시간 단축도 안 되고 별로 잘 나아지지 않거든요. 뭐 건강에는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선수가 되겠다. 내가 정말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되겠다, 육상 선수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연습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조금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뭘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전문가들은 다르게 연습한다는 거. 그거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일을 할 때도 나는 뭐해서 뭐 강의를 잘하고 싶다. 나는 뭐 어떤 스킬을 늘리고 싶다. 난 책을 많이 읽고 싶다.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죠. 그런데 상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면 의식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내용을 뭐 강의를 한다면 강의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컨텐츠를 만들면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성공의 큰 비결이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릭슨 연구한 이 실험은 굉장히 저에게도 뭐 알고 있긴 했지만 조금 더 자극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최고의 페이지로 뽑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릭슨의 1만 시간의 재발견 뭐 이런 책이 있었었는데 그 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초기에 주장했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좀 다른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두꺼운 책의 내용을 이 그리스에서는 한 장에다가 잘 요약해서 그렇죠. 정리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 그리스를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식적인 발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생각이 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컴포트 존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안전지대. 네. 네. 그냥 아주 편안한 지대 그냥 있지 말고 조금 편안한 지대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좀 필요하다. 그게 좀 의식적인 연습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예전에 그 어떤 그 대학교 3학년 학생이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자기가 느낀 걸 하나 게시판에서 쓴 글을 하나 봤었어요.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인데 알바를 해봤는데 학원에서 알바를 해보니까 전교 1등 하는 애하고 다른 평범한 애들하고 차이가 뭔가 자기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공부한대요. 근데 전교 1등을 하는 애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공부하더래요.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는 거 위주로 또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전교 1등을 하는 애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파악해서 모르는 것을 알려고 더 많은 시간 공부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아는 것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편안하대요. 마음이.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래. 그렇죠. 모르는 것을 알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수학 문제 뭐 푸는데 안 풀려. 그러면 이거는 왜 안 어떤 거지 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도 공부 안 했던 부분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고 잘 풀리는 것을 또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는 쉬운 과정인데 힘든 과정을 한 애들은 공부를 좀 잘하게 되고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그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애들은 그냥 성적이 고만고만하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대학교 3학년 학생이 그 쓴 거에서 사실은 굉장한 통찰력이 느껴졌었어요. 그렇네요. 저도 이제 삶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저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뭐 나이대가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HR 인사 쪽에 뭐 한 20년, 15년 이렇게 일한 이런 지인들이 나도 이제 여기서 할 만큼 했는데 나도 뭐 나오면 뭐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전문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10년 이상 하면 된다고 그치, 했으니까. 네. 근데 잘 들어보면 20년 동안 그냥 한 거예요. 그러나 HR 내가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 뜯어보면 뭐 경험은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한 의식적인 분야에 노력을 안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냥 뭐 바쁘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내가 나중에 뭐 회사 나오게 된다면 뭘 하게 필요하니까 이건 전문적으로 더 뭐 해야겠다. 아니면 공부를 해야겠다. 깊이 파야겠다. 아니면 뭔가 사례를 만들어야겠다. 뭐 그래서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컨텐츠로 뭔가 거기서 얻어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20년 일한 거는 좋은 경험이다. 정말 탁월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가지고 본인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뭘 해야 될까요? 그거 지금 찾는 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정말 훌륭한 분들은 나와서도 성공하거나 정말 잘된 분들을 보면 이미 그 안에서 일을 할 때 의식적으로 내가 나중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많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거 스스로 체득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인가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CEO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그쪽 분야의 경력이 몇 년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걔를 데리고 와서 바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뭔가 파트너 개념이 아니라 일 좀 처리해줘 라는 개념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CEO들이 이력을 물어보는 이유는 당신이 부속품으로 와서 써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건 CEO들만이 아는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가 그냥 부속품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느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피드백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전문가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은요 당구 잘 치던 애들이 골프도 잘 치거든요. 네. 이게 내가 보면은 그래요?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러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운동신경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당구 쳐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안 가면은 왜 저렇게 가지? 어떤 애는 생각해.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쳐야겠다 생각하고 그거를 뭔가를 해.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계속 치기만 하는 거야. 골프도 내가 한번 쳐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잘 안 가면 왜 뭐가 잘못된 거지? 발 쓰는 게 좀 잘못된가? 팔은 완벽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애가 있고 그냥 무작정 치는 거야. 열심히 치면은 시간을 많이 들여도 잘 스코어가 안 느는데 뭔가 하는 애들은 잘 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또 우리 헬스장 가잖아요. 근데 네.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헬스장에 가서 2시간 동안 어떻게든 있으면 건강해질 거야 아니면 뭐가 살이 빠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이 트레이너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의식적으로 정말 어떤 걸 원하는지를 목표를 갖고 그래서 살을 그냥 빼기 위한 거다 하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할 것이고 내가 몸을 좀 우퉁부퉁 근육이 할 것이다 하면 이렇게 그렇죠? 기구를 많이 사용할 텐데 사실 생각 없이 가니까 자주 가더라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몸이 되지도 않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진짜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겠다. 그것만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걸 진짜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목적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그 컴퓨터 공학부 교수인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강의하다가 했던 얘기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장애물이 부딪힐 때가 있다. 그때 당신이 그 일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인지 알 수 있는 순간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포기해버린다면 내가 그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부딪혔는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그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연습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든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질적으로 다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진짜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정말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돼요? 정말 하기 싫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변명을 자꾸 하게 된다. 내 안에서 그런 변명이 일어나면 안 하기 싫은 거구나. 아니에요. 그걸 정말 싫어도 할 수 있는 힘이 그리신 것 같아요. 싫어도 열정과 끈기를 갖고 그릿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공하려면 안 그런가요? 그게 그러니까 개별적인 상황에선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들었고요. 저희 이제 또 하나 다른 질문 한번 던질게요. 네.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볼 건데 혹시 우리 멤버들은 개인적으로 열정과 끈기, 그러니까 그릿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만약 그게 별로 없으면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혹시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후추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제 책을 4년 동안 썼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 책을 10년의 노하우로 4년 동안 썼던 코칭 책이 있어요. 그 4년 동안 쓰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사실은 책으로 나왔고, 그래서 제가 전혀 뭐라고 해야 되죠? 책을 처음 써보는데,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제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가 재밌었고 뭔가 알아가는 발견들 이런 부분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점점 성장한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그릿이 된 거죠. 4년 동안 책을 썼으니까.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만들어냈던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나름대로 성공적인 또 아웃풋도 나왔고. 네. 저는 그릿을 얘기를 해보니까 그릿이 없어요. 왜 이러세요? 10년 넘게 창의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세리시요. 내가 그냥 꾸준히 하게 하는 일들은 있는 건데, 아니 한 건데 특별하게 이게 여기 책에도 그릿 측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 네. 번씩 테스트를 셀프로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릿이 없어요. 낮아요? 네, 낮아요. 어떡해. 끈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옛날부터 알았는데 요거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 뭐지? 그럼 이제 앞으로 희망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열정과 끈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상황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공통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도. 그리고 나의 상황에서 뭘 해볼까 생각해보니까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딱 하나만 일단 해보자.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개 이상. 오. 최근에 이걸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옛날에 독일의 외무부 장관했었던 요시카 피셔라는 분이 하루에 무조건 10km씩 달렸었던 게 해외 토픽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 아직 삶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 내가 여기서 술 먹고 죽을까? 아니다. 달리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분은 달리셨대요. 첫째 날은 나가서 100m 뛰고 기절했대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가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실제로 장관이 돼서부터는 수행 비서들까지 끼워가지고 하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10km를 달렸던 그런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게 차인표 씨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자존감 없고 아무것도 영어도 잘 못하고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대학생이었을 때 식당에서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방장이 몸이 참 좋으니까 당신 몸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루에 팔굽혀펴기 1,500개씩만 해보라 그랬었대요. 그 주방장이. 오, 네. 하루에 1,500개 하라고 얘기하니까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네. 1,500개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처음부터 1,500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힘 남으면 또 2개 하고 첫째 날에는 10개 뭐 그다음 날은 20개 하더라도 조금씩 하다 한 번에 1,500개 하는 게 아니라 10개 하다가 또 20개 하다가 계속 하루 종일 채우면은 어느 날은 하루에 1,500개를 하는 날이 생긴대요. 그렇게 되면 몸이 확 좋아지니까 그렇게 좋아진 몸으로 친구들도 막 생기고 나 내면의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로 운 좋게 한국의 드라마 공채 뭐 이런 거 할 때 지원해가지고 됐다 이런 거거든요. 꼭 탤런트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거가 나한테는 끈기와 그릿을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주 어저께 오늘은 사실 200개 정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2달 지나면 몸짱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장담할 그릇이 없기 진짜? 때문에 뭐 장담할 수 없지만 근데 제가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그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딱 들어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어떤 개그맨이 자기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아침마다 5,000원씩 들고 나간대요.
5,000원. 네, 5천 원 들고 뭘 하냐면 택시를 탄대요. 2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5천 원을 주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디까지 가자고 하는 거죠. 5천 원을 줘요. 그럼 자기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뛰어와야 돼요. 열심히 뛰어와야 되는데 뭐 뛰든지 걷든지 아무튼 네. 집에 온다. 그 사람에게 그릿은 아침마다 5천 원 들고 나가는 거더라고요. 돈이 들었네요. 그래도 네. 5,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지력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환경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나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 매형인데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술을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몸무게 거의 110kg 와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몸이 크고 키도 크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야 이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지속되면 뇌출혈이 걸릴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형이 모르겠어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저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30년 동안 젊었을 때부터 단 하루도 안 빼는 거의 술을 거의 그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얘기 들은 다음 날부터 술을 끊고 음식도 점심만 먹고 아침 저녁은 뭐 고구마 이런 거 먹고 정말 3개월 만에요 30kg를 뺐어요. 와, 그럼 한 달에 10kg?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지금도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유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데 몇 달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난 느낀 게 물론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떠한 압박감이 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그릿이 없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명은 그릿이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뭔가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계기. 첫 단추가 필요한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될까 하는데 그게 첫 단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명 근데 뭐 네. 좀 중요한 첫 단추였죠. 근데 저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하려면 몸이 보기 안 좋네 이런 얘기 들으면 영향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에 한번 나가시면 너무 뚱뚱해 보여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뭐 그릿 이런 거라고 하긴 뭐한데 약간 습관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블로그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와. 오, 네. 일단 박수를 박수. 한번. 와우. 좀 오랫동안 되긴 했지만 거의 매주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습관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냥 써야 된다는 어떤 열정도 있었고 끈기 있게 뭐 아무리 바빠도 꼭 반드시 뭐 내가 써야 될 글 그리고 내가 뭐 지금은 일을 하니까 뭐 강의한 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들을 다 옮겨 넣습니다. 근데 그게 축적의 힘이죠. 누적이 되어서 결국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 돌아보면 뿌듯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쓴 게 지금 한 2,000개가 넘거든요. 2,500개 정도 글이 되는데 글이 수로.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쭉 보면서 내가 이때 이런 걸 했구나 하는 DB 데이터베이스도 되고 또 그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타인에게 그렇죠? 타인들이 또 저에게 좋은 그걸 보면서 저에게도 좋은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저는 그릿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례고요. 하나 이제 제가 좀 바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앞으로 좀 그릿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운동도 아까 우리 팔굽혀펴기 이런 것처럼 그것도 다시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지금 브레이크가 돼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박사를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읽게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릿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런 책은 그래도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일반적인 책은 네. 그래도 좀 읽기 편한데 그걸 몇 개 읽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선 네. 구조도 다르고 너무 과학 사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뭐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 목표는 제 그릿의 목표는 논문과 사랑에 빠지기. 그래서 그걸 잘 좀 정리하고 읽어서 내가 좀 이렇게 몸에 습득이 돼서 처음엔 싫을 수 있어도 열정과 끈기를 그릿을 갖고 나중에는 사랑에 빠져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여기서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어려운 다짐인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키겠네. 네. 그렇죠. 지켜야죠. 네. 예, 근데 이런 점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치, 나중에 피드백. 제가 메일을 드릴까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는 포맷들이 있으니까 네. 쭉 이제 하나씩 아니, 읽을 아니 이게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실 거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논문 열심히 읽겠다는데 읽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된 것이 아닐까요? 제가 나중에 제가 그러면 네. 몇 년 뒤에 몇 년 뒤? 네. 학위를 따면 아, 네. 예. 아, 우리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네. 이제 죽을 때까지 꼭 지키고 싶은 열정이 있으세요? 이런 거 한 번씩 뭐 있어요? 열정.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가 열정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를 좀 창조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더라고요. 창조. 뭔가를 새로 내가 뭔가를 만드는 거.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알면 그림을 그리고 막 그랬을 텐데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하니까 책을 쓰는 거가 지금 할 수 있는 창조의 거의 유일한 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블로그에 140개가 넘게 매주 제가 글을 쓰거든요. 네. 매주 글을 쓰면서 지금 140개가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140주가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제가 꼭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제 인생의 마지막 책을 쓰고 싶은 게 김홍신 작가가 썼던 그 책 제목과 똑같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 컨셉은 그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내가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죽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누가 엮어줘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제 인생 마지막에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 뭐 70이 될지 80이 될지 90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책을 내는 것.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에 이런 게 들어가요. 정말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접해야 되는데 고민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내서 시간이 세월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걸 좀 담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 책, 마지막 인생의 책 그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더 사실 건데 훌륭하네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요. 49년 써야 되겠네요. 49년 쓰면 한 3부작, 5부작으로 나와야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다 책이잖아요. 네. 저도 책인데 저는 나중에 제 감성을 담아내는 소설이나 수필, 시를 쓰고 싶어요. 사실 문학을 쓰고 싶었거든요. 네. 어린 시절에도 제가 문학 소년이었고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떤 실용적인 책을 쓰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 제가 갖고 있던 그걸 총망라해서 감성적인 뭔가 해서 좀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것을 공감하는 소설, 멋진 소설을 써서 눈물이 축축 흘리는 그런 절절한 네. 걸 한번 쓰고 싶습니다. 얼굴하고 되게 안 맞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루키를 한번 만나러 가. 하루키. 제가 하루키 너무 좋아했죠. 또 그러니까요. 뭐 신경숙 이런 작가들의 네. 감성 그런 네. 감성들이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꼭 이것들을 그릿을 그렇죠? 그릿하게 그릿을 네.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기 약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꼭 그렇죠? 하시죠.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다짐, 아무튼 네. 다짐. 다짐합시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 다음 주 어떤 책을 저희가 이제 하죠? 한번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해주실까요? 네. 자, 다음에 저희 책은 우리가 이제 좀 오래전에 나와서 2009년도에 출간되었는데 넛지라는 책입니다. 캐스 선스타인과 리처드 탈러가 지은 책이고요. 리처드 탈러 같은 경우는 행동 경제학상 분야에서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네, 네. 작년이죠. 네. 그리고 이 책은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처벌이나 규제, 물질적인 유인 없이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참 좋은 사례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뭐 계단으로 걸어갑시다. 건강을 위해서 걸어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피아노처럼 소리 나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좋게 얘기하는 이제 넛지가 발휘된 부분이다. 근데 좀 잘못된 발휘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도 보면은 이 넛지가 적용된 게 아닐까. 요즘은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선한 부분에서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서도 많이 지금 볼 수 있는 그 넛지에 대해서 다음에는 같이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어요. 네. 난 너찌가 실제로 고속도로를 가다가 요로 빠져야 되는데 굴로 못 빠지고 절로 빠져가지고 진짜 한 번은 되게 헤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파란색
뭐 분홍색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쵸. 되어 있으니까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쵸. 럿째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 네. 우리 실생활에 진짜로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책이 나온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10년 됐는데. 노벨 그쵸? 경제학상. 경제에서 타고 나서 그게 다시 또 주목받은 네, 다시 책이니까 주목받으니까 한번 한번 같이 더 읽어볼 해보면 좋을 것 필요가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간단한 오늘 소감 얘기하고 끝낼까요? 네. 오늘 어땠어요? 그리스로 그릇을 키우자. 아 그리스로 그릇을 키우자. 네. 너무 박수가 있어야 될 박수가- 것 같습니다. 박수. 네. 예. 어떠세요? 예, 그릇을 한번 가져보도록 열심히 한번 그릇을 가져보겠습니다. 자꾸만 그리식 그릇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다시 한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우리 삶은 정말 그리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한다. 그런 생각 다시 했어요. 그래서 열정과 끈기 다시 한번 좀 모아서 앞으로 남은 50년을 좀 더 그릿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네.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끝나는 거는요. 제가 그릿 하면 화이팅 하러 끝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럴까요? 준비. 예. 그릿 화이팅! 오!